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오늘도 역시 또 출장을 떠납니다. 오늘 제가 갈 곳은 경남 고성, 그리고 또 바로 이어서 통영까지 들어갔다 오게 됩니다. 경남 고성에 있는 분은 오래된 펜션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컨셉을 새로 잡아서 새로운 출발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었고, 여러 준비들, 뭐 많은 투자가 되겠죠. 뭐 인테리어 공사도 될 수도 있고, 뭐 홈페이지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광고에 관련된 그 방향성도 또 달라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또 얻기를 원해서 저를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의뢰하신 분은 이번에 새롭게 이제 창업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현장 부지를 제가 또 답사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또 꾸며야 될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현장 답사지를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참 아침부터 차가 많이 막히네요. 오늘 일정도 당일치기로 다녀오는 거라서 참 만만치가 않은데, 다음 주에는 전남 고창을 다녀오고, 그리고 전북 순창도 또 다녀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차가 막히지 않을 시간 같은데, 그럴 때가 이렇게 또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아직도 한 350km 정도 남았는데 부지런히 가야 되겠습니다. 상담 의뢰자보다 제가 먼저 도착을 해서 펜션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작은 독채집이고, 손님은 딱 한 팀만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낯선 사람이 동네에 와서 그런지 옆집 강아지가 열정적으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네, 이제 한 5시간 정도를 운전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컨설팅 지역 경남 고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곳은 독채입니다. 독채.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작은 집, 그리고 이렇게 마당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독채를 매수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지금 뭐 이전서부터 이제 민박으로 운영됐던 곳이긴 하지만, 이렇게 작은 집 하나로 독채로 이제 이 펜션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또 상황이 또 이렇게 독채를 또 많이 선호하는 또 그런 분위기도 또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를 쭉 둘러보면서 우리 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잘 정리를 해가지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여기 화면에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닷가가 보입니다. 뭐 해수욕을 할 수 있는 그런 바닷가는 아니지만, 분위기를, 저 바닷가 때문에 분위기를, 이 오래된 집을 더 한적하고 좀 여유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바다가 보이는 집으로 노출을 시켜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 길 오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그쵸. 아니요, 예쁜데요. 분위기도 좋고. 네. 이게 제가 이제 이거 민박 이런 걸 생각을 안 했고, 이제 처음에 세컨하우스 용도로 네. 이거를 만들어 놔가지고 조금 올드한 느낌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뭐 가족 펜션으로 가족 민박을 하면 조금 뭐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냥 2인만, 내가 혼자 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2인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네. 이제 2인을 하게 되면 또 사람도 좀 적게 오면 네. 아무래도 일거리도 조금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더 좋은 컨셉의 펜션으로 업그레이드를 생각하고 있었던 의뢰자는 오래된 독채집을 고쳐서 더 세련된 독채 펜션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의뢰자가 투자할 예상 금액으로는 현재 이 구 가옥을 세련되게 바꾸는 데는 많이 모자란 예상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투자금이 넉넉해서 집 전체를 공사한다고 해도 주변의 고급 펜션들과
시설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해도 객실로 경쟁력을 얻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오래된 시골집을 싸게 매수해서 독채 펜션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소하기 시작한 만큼 한정적인 비용을 들여서 펜션의 일부를 수리를 하고 펜션을 운영하기 위한 용품을 갖추는 데 돈을 씁니다. 때로는 거의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돈을 들여서 펜션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꾼 후에 운영하려고 노력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 독채 펜션 창업 문의를 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 오늘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컨셉을 잡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차후에는 큰 돈을 들여서 완전히 다른 컨셉의 펜션으로 독채 펜션을 만든 사례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경남 고성의 의뢰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의뢰자는 제 투자 예산이 꽤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객실 내 여기저기 바꾸고 싶은 부분들이 꽤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부분들을 바꾸는 게 어떠냐고 많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모두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자는 펜션 내 가장 먼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러한 펜션에 왜 투숙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곳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프라이빗한 객실 때문에 찾아올까요? 아니면 프라이빗한 마당 때문에 찾아올까요? 먼저 주 타겟을 알아봐야 됩니다. 이런 오래된 집으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부터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20대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같은 숙박료라면 더 화려한 객실을 찾을 겁니다. 물론 마당이 있는 이런 펜션도 찾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족여행자들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자는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이인만 받는 건 어떤지를 물었었지만 그렇게 영업하는 건 쉽지 않을 듯 했습니다. 일단 한 팀만 받을 수 있는 독채 펜션이기 때문에 하루 매출을 높여야만 됩니다. 만약 4인 정도 되는 가족여행자들 또는 2팀 정도의 친구들끼리 여행을 온 상태라면 추가 요금을 받아서 객단가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커플 여행자들에게는 추가 요금도 없고 풀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객단가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의뢰자가 1년에 얻길 원했었던 순수익은 약 4천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9억으로 커플에게 영업해서 그 정도 순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 타겟을 가족여행자들에게 맞춰야 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소규모 가족여행자 그룹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족여행자들이라면 더욱 모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가족여행자들을 모객하기 위해서는 객실보다 마당에 치중해야 됩니다. 객실은 아무리 예쁘게 꾸민다고 해도 손님이 거주하는 아파트보다는 덜 예쁠 겁니다. 그렇다면 손님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갖고 있지 않은 프라이빗한 마당을 판매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름철 마당에 놓을 큰 튜브형 수영장도 놓고 물총놀이를 할 장난감도 비치할 수 있습니다. 마당은 한 가족만을 위한 프라이빗한 캠핑장처럼 꾸며서 바베큐를 캠핑장에서 하는 듯한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을 답사하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언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컨설팅해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와는 다른 주택에서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듭니다. 저는 바닷가가 보이는 창을 크게 만들어서 다시를 만들라고 권했습니다. 죽은 공간에 만들어진 평상과 정자 등의 시설들은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옮기도록 했습니다. 객실 내부는 지금보다 더 비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미지는 더 올드하게 그리고 더 빈티지하게 만들도록 권했습니다. 이런 집이 모던 스타일의 집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길 원하는 고객을 위해서 담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담장은 보안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외부와 펜션을 구분지어주는 정도의 낮은 담장도 상관없습니다. 손님들은 집을 나와서 아무래도 불편하고 불안한 밖에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 공간에 담장까지 없다면 소비자가 지불한 공간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불한 만큼의 공간을 확실하게 제공하는 담장, 즉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일 관리하는 정원이 아니라면 마당에서 관리하는 꽃과 식물의 수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꽃이 활짝 핀 봄은 이 마당에서 너무나도 예쁘게 피겠지만 가을,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기 때문에 스산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자는 봄뿐만이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영업을 해야 되는데 굳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스산한 모습을 손님들에게 보여준 채로 영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꽃과 작은 식물이 있었던 자리는 낮은 울타리로 대체를 하고 꽃과 식물은 펜션의 안쪽에 죽은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객실에 들어오자마자 주방이 눈에 띕니다. 첫인상이 주방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손님은 내 친구네 집에 놀러 간 것이 아니라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하기를 원하고 그에 어울리는 숙소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집의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문에서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주방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욱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실내에 투자가 되는 부분은 먼저 주방이 돼야 될 겁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테이블을 이용해서 카페 또는 주점과 같은 이미지로 공사를 하고 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싱크대와 접시, 냉장고가 보이는 부분은 조도를 많이 낮춰서 시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래된 집에 너무 밝은 조명과 청색 그리고 백색에 가까운 조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도를 좀 더 낮추도록 권했습니다. 실내의 조도가 낮아지면 사람은 공간 감각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 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공간 감각이 무뎌지면 그때는 눈길을 사로잡는 포인트를 만들기가 더욱 쉬워지게 됩니다. 이 집의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드렸지만 이 정도까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집의 크기는 약 20평 정도가 됐습니다. 오래된 이 집을 멋지게 바꾼다고 해도 2배 이상의 객단가를 만드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당을 활용해야 됩니다. 광고를 할 때에도 역시 마당을 더 노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0평형의 독채 펜션 20만 원이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20평형의 독채 펜션 그리고 150평의 프라이빗 가든 제공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할 겁니다. 즉 이러한 펜션은 객실이 아니라 공간을 팔아야 됩니다. 저는 이 집을 답사한 후에 고민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뢰자에게 진지한 상담을 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소개한 이 숙소는 모든 펜션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